김정일 비자금이 많으니까 김정일 비자금 가지고 6명한테 최소한 1인당 1,000만 달러씩 6천만 달러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낸 돈 중에서 30억이 김정일을 대신해가지고 왜 우리 돈 가지고 여러분들 세금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상을 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건 뭐 지나간 거 그건 굳이 따져서 뭘 하나? 그냥 넘어가자. 요게 이명박식 중도신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중도신용이라는 것이 재래식 시장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또는 여당 대표가 그 장사하는 고생하는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파여진 사람을 등을 두드리고 떡볶이 같이 먹으면서 위로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인기가 올라갑니다. 정치인은 일단 인기가 있어야 돼요. 지지도가 있어야 그 다음 행동을 합니다. 정치인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들한테는 그게 정치적 자산이에요. 자산. 정치적 자산입니다. 문제는 그런 인기를 한 50%까지 올려놨으니까 그 정치적 자산이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돈을 벌면은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인기가 올라가면은 그 인기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 좋은 일은 뭘 위해서 하는 거냐?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고 법 지키면서 고생하는 사람, 북한하고 싸워서 희생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 개인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재래식 시장에 간다. 그리고 임진강에 피해본 사람한테는 가지 않는다. 요게 중도신용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걱정이 없지만은 정신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 정신을 관리해야 되는 정치인, 언론인,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망가지면은 육체가 아무리 근사해도 같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신이 망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일념을 가지고 국민행동본부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좀 제발 깨어 있으라고. 지금 자꾸 잠이 오는 모양인데 눈만 조금 붙이면은 누가 소매치기 할 것이다. 생명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 자유다. 자유는 소매치기 당할 우리가 있다. 왜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 국민행동본부가 하고 있고 드디어 이 창문까지 왔습니다. 고마움을 가르쳐준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고마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희생해가지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농촌에 살다가 무리하게 도시로 이사를 와가지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 국군에 대한 감사, 특히 6.25에 미군 연인원으로 150만 명을 보내줘가지고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부상당하도록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 당시의 트루만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인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는 밑으로 내려야 돼요.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우리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을 어떻게 내려가지고 20대, 30대, 40대도 이 나라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심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대책에 대정요법처럼 감기 걸려가지고 열나면 해열제 먹고 하는 그런 대정요법이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체력을 길러야 되죠. 그래 감기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 이 사람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마음,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기성세대, 부모세대, 그 부모세대를 이끌었던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에 대한 감사, 미국에 대한 감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감사, 국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게 오늘 일어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그 감사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아까 김길자 회장님께서 이승만 동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이승만 동상이 있어야 눈으로 보면서 설명할 수 있다. 거리 이름이 이승만 로고 하나 있으면은, 박정희 로고가 있으면은 그 이름을 자꾸 외우면서 택시 타면서 박정희로 갑시다라고 하면은 박정희가 누구다 하는 것을 머리에 새기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예컨대 이 박정희 로가 있어야 되고 오건철 로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 참 이상한 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화폐를 한번 보세요.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순신, 그 이시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순신, 이태계, 이율곡, 세종대왕, 신사임당. 거기 대한민국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쓰는 5만원짜리가 조선조에서 쓰이던 상평통보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 분이 세종대왕입니까? 이순신입니까? 이태계입니까?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오건철, 이병철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럼 그분 얼굴은 왜 안 넣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이시조선에 살고 있어요. 이시조선. 이런 나라 세계에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당한 국민이 아니고 왕국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더구나 신사임당하고 이율국은 모자 아닙니까? 모자를 다 집어넣고 이승만 들었을 자리는 없고 박정희 들었을 자리는 없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동상도 없습니다. 거리 이름도 없습니다. 기념관도 없어요. 기념관도 없습니다. 건국 대통령, 건대화 대통령.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만들자는 이야기는 입에도 꺼내지도 못한다. 요렇게 되니까, 요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드디어 고마움을 모르는 불효막심한 불충한 세대가 바로 우리 밑에서 자라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제 저 인터넷 사이트에, 조갑제닷컴이라는 사이트에 탈북한 시인이 글을 하나 써놨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30대인데 이 한국의 30대가 선배 세대를 너무나 모르는 걸 보고 통탄한 나머지 탈북 시인이,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지금 남한에 서울에 살고 있는 시인이 이런 시를 올려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한국의 젊은이들아, 이겁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아, 가난한 자들의 후손들아,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먹다 남긴 그 우유는 너희 부모들이 먹고 싶던 우유였음을, 너희들에겐 가장 쉬운 커피 한 잔이 너희 부모들에겐 사치였음을, 태어날 때부터 다 있는 너희들과 달리 배고팠던 목숨이었다. 못 입었던 젊음이었다. 식민지의 후손으로 태어나 가진 것은 나라뿐인 궁핍한 국민이었다.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풍요한 나라는 아느냐?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이 간호사로 전쟁의 상처를 씻어낸 대한민국이다. 머리채를 잘라 가발로 만든 대한민국이다. 외국에서 탄을 캐 모은 대한민국이다. 새마을을 새나라로 넓힌 대한민국이다. 한강의 기적은 신이 준 선물이 아니다. 가난할 땐 태어나선 안 될 너희들을 위해 가난을 이긴 너희 부모들의 기적이다. 너희들께 선물한 그들의 대한민국이다.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 지금도 다 못 준 미안함에 남은 세월 주름 깊은 너희 부모들 앞에, 그리고 오늘을 추억할 너희 후손들 앞에 한 세대의 양심과 자부로 새롭게 서야 할 애들아, 이제는 너희들의 대한민국이다. 한국에 오니 남북한, 이건 이제 이 사람이 메모를 합니다.
한국에 오니 남북한 차이를 실감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어르신들은 우리는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남한의 어르신들은 우리는 옛날에는 못 살았는데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분교를 만드신 어르신들에게 남한의 젊은이가 된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에서 이 시를 드립니다. 장중이라는 사람인데 작년에 내 딸을 대운에 팝니다라고 하는 북한에서 일어난 참상을 시로 썼던 시인이에요. 여기서 이 시인이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대한민국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대한민국이다. 이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리 선배 세대들이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386 세대의 대한민국,